안녕하세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서의 진행을 맡은 저는 이모셔널 P의 P 본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첫 화를 이제 하고 이제 오늘 2화를 네, 진행을 하게 되죠. 네. 네. 1화는 1화대로 긴장이 됐는데 왜 2화가 더 긴장되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요.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준비를 더 해갈수록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1화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게 1화는 사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다면 2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약간 책임감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1화가 공개가 됐는데 반응이 어땠나요? 본범 씨? 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되게 재밌었다, 수다스러웠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되게 많은 용기를 얻었는데 그 댓글을 저희가 그중에서 몇 분을 좀 선정을 해서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4분 정도만 이제 선정을 해서 댓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아이디 VJVGVF1234님 그 아이튠즈 팟캐스트 채널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여우세요. 목소리만 들어도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설렘과 긴장이 느껴져요. 같은 주제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채워가는 컨셉이 신선해요. 불써서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제 친구죠. 그쵸, 지인 찬스 썼죠? 이게 아이튠즈는 바로바로 댓글이 입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한 3번, 4번 쓰고서는 이거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떡하지? 막 저한테 보냈던 제 네, 친구가 이제 고마운 분이에요. 네, 한 번은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미 채널의 아이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님께서 역시 스튜디오 녹음이 최고. 두 분 장난 아니십니다. 아까부터 방송 듣고 있는데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좋네요. 제가 예전부터 원하던 컨텐츠가 이런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들죠? 덜덜덜덜. 디귿을 4개 써주셨고 그리고 두 분 어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하시다 나오셨나요? 아, 매니저 하고 싶네요. 라고. 떨지 말고 해야 되는데 너무 떨어서 이 매니저 하고 싶다고 하신 거 저희가 기억하고 나중에 발뺌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글을 남겨주신 라운드님 초반에 이모셔널님 목소리에 스며든 긴장이 그대로 전해져서 어쩐지 뭉클했고 본범님과의 쿵짝에 킥킥거리며 재미나게 들었습니다. 저도 끼어서 같이 수다 떨고 싶었어요. 왜? 언젠가 불소소 게스트로 초대해주세요. 2회 기다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꼭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해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슨님의 글도 읽어드릴게요. 심슨님 글을 되게 장문으로 되게 엄청 장문이죠. 이거 하나의 글을 그냥 쓰셔도 될 정도의 장문에. 네, 세세하게 써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상 약간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 마치고 들어와 씻고 잘 준비 다 해놓고 소파에 누워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가득 느껴졌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본인들의 생각을 하나씩 이야기하듯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느껴져 저도 점점 더 몰입해서 듣게 된 것 같아요. 혹시 내 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임수정이 독설 장렬, 일침을 가하는 멘트들 그리고 화끈한 입담으로 지역방송 라디오 프로에 게스트로 출연하게 되는데 마치 두 분의 방송이 그런 라디오 진행자들처럼 느껴졌어요. 무언가 하나의 사건을 놓고 열을 내며 미친 듯이 토론하던 어딘가 수다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한편으론 유머도 포함돼 청취자들의 격한 호응을 이끌어내던 임수정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화 속의 라디오 프로 앞으로 다가올 불소소의 미래라 생각돼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네. 대부분 그래도 첫 화라서 약간 우쭈쭈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앞으로 잘할 일만 남았는데 2화부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제 멘붕이 오네요. 네, 저희가 본격적으로 2회를 시작을 해봐야겠죠? 네, 이제 불소소 에피소드 2 2화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먼저 공지로 약간 티저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2화의 주제는 기록의 습성과 도구에 대하여입니다.
저희가 먼저 기록의 습성과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잡았었는데 이 습성이라는 단어 뜻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좀 약간 습관이라고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습성이라는 단어를 정했는데 습성이라는 거의 뜻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성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물의 한 종류의 공통된 행동 양식을 습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 시대의 기록이란 그냥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거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 안에 몸에 너무 체화돼서 정말 본능적인 인간이라면은 기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어떤 습관을 넘어선 그런 것들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록의 습성과 도구에 대해서 이제 다뤄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타이틀을 정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기록의 습성과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앞서 기록이란 그럼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록은 사실 저희가 이제 뭐든지 한번 리서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뜻이죠, 단어 그렇죠. 뜻. 예. 이 단어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해봤습니다. 네, 기록. 기록이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나 기호, 숫자, 이미지, 소리, 그림 같은 등을 이용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불러서 반복할 수 있고 재인용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떤 고정된 장치를 통해서 기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의 속성에 있어서도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등 어떤 증거가 되기 위한 기록물의 어떤 개념적으로 보면은 기록의 속성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록은 물론 그러한 속성도 포함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사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어떤 기록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록을 이야기하려면 우선은 이제 기록이 기본적으로 어떤 건지를 짚고 넘어가야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새로 정의하는 기록, 그리고 이 시대에 왜 기록이 중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기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크게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연을 같이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디 더 라이팅 님께서 남겨주신 이야기예요. 기록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기억하기로 하는 것 같아요. 기록은 불완전한 기억을 돕고 또 특정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기록하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사적, 공적 목적에 따라 그 이유가 다르지 않을까요?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글을 적을 때 생각이 정돈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글 속에 특정한 순간들을 담아두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너무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일단 나뉘고 그거에 따라서 많은 속성이 갈리잖아요. 네, 맞아요. 뭐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해서 남기는 것들도 기록이고 뭐 어떤 사건 사회적으로 뭔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기록의 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개인들의 어떤 사적인 일기나 뭐 이런 것들하고도 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SNS 채널이 있고 그 채널에서 오히려 팩트를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 이야기한 팩트를 잘못된 오보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개개인의 채널이 그냥 하나의 미디어 채널처럼 사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같이 약간 합쳐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경계가 되게 많이 흐려진 것 같고 그리고 그 팩트와 주관적인 해석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제 계속 새로운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실 진짜 그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팩트일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누군가가 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도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약간은 왜곡되고 과장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게 더 강조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팩트는 뭐야? 라고 해서 이제 팩트를 더 또 반대적으로 찾는 사람도 있어지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기록할까요? 뭘 기록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기록하는 이유가 뭘지, 도대체 기록이 뭘 그렇게 좋은 걸 주길래 우리가 다들 기록을 못해서 안달인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기록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고자 했을 때 남겨주신 댓글 중에 제가 제일 크게 공감을 했던 너무 좋아하셨죠? 네. 봄봄님께서. 댓글이 있었는데요. 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QRWRQ 아이디를 쓰시고요. 네, 아이러니하지만 잊어버리기 위해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통해 세계를 차츰 쌓아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하는데 사진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메시지가 들어간 사진, 다른 하나는 시야에 묻은 정보를 포괄하고자 하는 사진. 사진에 담긴 정보량이 상당히 많아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러니하지만 잊어버리기 위해 기록을 한다는 이 말에서 정말 큰 공감을 얻었어요. 사실 저도 모든 메모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낙서처럼 하고 그리고 다시 잘 들춰보지 않는데 그때의 순간에 그냥 이 종이 위에 쓰면서 그리고 나서 약간 그 다음은 다 이제 지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살짝 다시 펼쳐서 그냥 이게 보게 하는 그 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그 보통 기록은 뭔가를 저장하거나 기억하거나 그 기록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 심리적인 거나 감정적인 것들을 정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덜어내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도 기록이 많은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디 김더라이터 님께서 이분 제가 알기로는 작가님으로 또 우리가 작가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님이신데 간단하게 써주셨어요. 기록은 사건 혹은 행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으로 구성. 이유. 저도 잘 언젠가 써먹으려고 이렇게 써주셨고 도구. 집에선 노트북, 밖에선 노트와 만년필 이렇게 써주셨는데 되게 간단한 듯 써주셨지만 그냥 딱 우리의 그런 속성을 그냥 딱 한 번에 얘기해주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또 이제 작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은 많은 주제들이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아카이빙 해놓고 내가 언젠가 이렇게 다 하나로 엮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재사용의 개념이 기록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일에 대한 기록이나 뭐들 같은 것들도 쭉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다시 들춰보고 뭐 하면서 그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형태의 것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작가는 아니지만 숟가락을 옆에서 살짝 얹어보면 일단은 어떤 글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주제 같은 거를 몇 개 써놔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거를 더 풍부하게 내용이 깊어지지 않아서 그냥 넘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그 내용이 생각나서 거기에 좀 더 몇 개를 얹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기록된 게 조금 모이고 내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 생각의 소재들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다 기록 안에 담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기록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피와 봄봄은 기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왔는가 그냥 우리의 그냥 기록에 대해서 한번 사적인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피님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시나요? 저희가 둘이 되게 오랜 시간을 같이 봐왔는데도 둘이 보면은 기록하는 이 습관이나 어떤 걸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성격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록을 제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제를 기록으로 정해서 내가 썼던 노트 막 이런 거를 막 뒤져봤어요. 근데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은 거의 일을 하기 위한 기록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 펜으로 쓴 거의 경우에는 오히려 블로그에 쓴 거는 내 하루하루의 단상이라든지 감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배설 아닌 배설하는 형태로 많이 썼는데 이 노트에 펜으로 쓴 거는 그런 감정이나 감성적인 것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일에 대한 그런 약간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 아이디얼리스트를 하려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내용을 생각하는 그 과정 속에 한 작년부터 썼던 노트를 보면 어떤 개념이 좋을까, 어떤 주제를 해서 어떻게 확장시킬까를 고민을 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좀 추상적인 내용들로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좀 정말 객관적이고 약간 이성적인 거를 더 많이 썼다면 이제 최근 한 1년 정도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해서 저 혼자 막 말도 안 되는 도형, 도표를 그려가지고 막 인과관계를 막 그리면서 펜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저는 최근 노트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본범님은 좀 어떻게 필기를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때 일기 쓰는 거 숙제로 하는 것 말고는 그 이후로는 사실 일기도 잘 써보지 않았던 사람이어가지고요. 제가 그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크게 선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이번 회차 방송을 위해서 지난 동안에 써놨던 모아놨던 노트들을 다시 다 펼쳐봤는데 대부분이 저도 일이더라고요. 일에 맞아요. 대한 것들을 막 쭉 써놓고 그래서 막 보다 보니 어떤 달에는 막 한 번에 프로젝트 6개 하는 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막 내가 너무 불쌍했구나. 그런 거 그런 보면 게 남아있는 거죠. 그 기록 안에. 그래서 난 나에게 스스로 그 일의 목록을 보며 나를 너무 안쓰러워하면서 지난 노트들을 사실 들춰봤었거든요. 슬프네요. 네. 근데 이제 꼭 매해 시작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꼭 해야 하는 일. 맞아요. 저도 네. 그거는 항상 있었어요. 계획. 올해 꼭 하고 싶은 거. 그래서 그 안에 뭐 이뤄진 것도 있고 안 이뤄진 것들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들춰보다 보니까 내가 지난 그 한 몇 년 동안 모아놨던 지금 한 7, 8년 정도의 노트를 모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 모아놨던 노트들에 되게 아쉬움도 많고 되게 짠함도 있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 기록을 해놓는 거라는 게 이런 게 되게 장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시 들춰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치열하면 치열했던 대로 뭐 어린 시절에 유치하면 유치했던 대로. 근데 우리가 보통 유치한 어린 날의 기억은 약간 잊고 싶어 하잖아요. 나의 흑역사 같고. 근데 그냥 그거는 그때만의 감수성인 것 같고 그 기록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의 타인의 향수처럼만 느껴지고 이제 제대로 기억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 뭔가를 기록해 놓는다는 게 약간 나의 어린 날에 내가 가졌던 감정들을 약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약간 뭐 어릴 때 듣던 음악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린 날에 썼던 그 기록들이 약간 좀 그런 기능을 하지 않나. 그럼 사실 저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무슨 기록을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동아리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흑백사진 동아리를 했었어요. 되게 감성적인. 그때 사실은 저는 음악 관련된 동아리를 하려고 친구랑 캠퍼스를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막 그 헤비메탈 락 같은 것만 있는 거예요. 저는 네. 되게 사실 좀 어쿠스틱한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락 동아리에 들어가서 난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내가 보컬도 못하고 뭐 기타도 못하고 드럼도 못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랑 돌아다니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하고 그냥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된 곳이 이제 흑백사진 동아리였는데 뭐 그 수동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동아리 방 안에는 조그맣게 암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실 안에서 현상도 하고 뭐 나중에는 전시 같은 것도 했는데 그때는 참 약간 어설프게 하고 이렇게 많은 시선을 담아내지 못하고 약간 좀 이렇게 너무 어리게 겉핥기식으로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그때가 약간 소중하고 그 경험이 좀 되게 좋았던 그래서 어릴 때 그게 더 좋은 경험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더 좀 열심히 더 약간 내 감성을 담아내면서 해봤을 텐데라는 또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흑백사진 동아리를 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기록을 지금 얘기하니까 대학교 때 저도 이제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대학교 때 그 지난번에도 지금 그 덕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어떤 것에 대한 덕질을 하셨는지 네. 한번. 밴드 덕질에서 이번에는 네, 감독 덕질로 넘어가는데 영화 감독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CF 나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그 나중 회사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CF 감독인데 영화도 찍으셨던 용희 감독님을 네네네. 엄청나게 좋아했죠.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술자리에서 엄청 많은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그 싸이월드 너무 옛날이죠. 아니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했던 약간 블로그 형식의 그 글을 쓰고 이렇게 공유하고 멤버끼리 이렇게 가입하고 글을 이렇게 같이 읽고 쓰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클럽이었나요? 네, 클럽, 네. 근데 이제 용희 감독님이 약간 그런 클럽을 만들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썼던 약간의 그 지금 생각하면 좀 오글거리지만 당시 되게 감성에 취해서 썼던 그 글이 어떻게 채택이 되면서 그 클럽에 이렇게 속해가지고 어머. 같이 그 글을 그러면 공유하고 감독님이 했었어요. 본범님의 글을 보신 건가요? 네, 댓글도 달아주시고 원래 그랬던 그 가수가 이렇게 팬한테 한번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해주거나 하면은 더 입덕하게 되잖아요. 더 출구 없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막 감독님이 부산국제영화제 간다 그러면 나도 그 영화제 막 수업 째고 티켓 끊어서 막 찜질방에 자면서 영화제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갑자기 여러분 나는데요. 입덕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사실 생각해보니까 몸에 글이 없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 저도 대학 때는 그런 감성에 굉장히 젖어서 살았던 게 맞아요. 있네요. 다음에 또 덕질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필연적인 느낌이 듭니다. 덕질의 역사 근데 너무 길어서 언급할 사람도 너무 많죠? 저희가 지금 기록을 계속 얘기하면서 기록의 어떤 습성들 그리고 기록의 이유 같은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이 어떤 잊어버리기 위해서 망각이나 어떤 지우기 위해서 해서 기록을 한다 아니면 재사용하기 위해서 한다 혹은 누군가와의 소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식의 것들로 이야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예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기록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거나 약간 좀 그런 게 많았다면 요즘은 나를 누군가에게 알리고 표현하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하는데도 기록이 더 확장돼서 약간 이렇게 활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저는 그 기록이 제가 해왔던 형태 중에 또 가장 큰 게 블로그에 오랫동안 글을 썼던 건데 사실 블로그는 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도 그쵸. 있고 사진도 있고 그걸 맞아요. 같이 쓰고 그거를 보통 포스팅이라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 포스팅이라는 단어도 되게 상징적이고 시의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100년 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지금의 시대 한 2000년대 초반 뭐 이런 시대를 만약에 바라본다면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약간 포스팅을 하나의 기록의 행위로 약간 이야기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SNS 하는 행위들도 약간 사진과 글과 뭐 영상, 음악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가 선택적으로 해서 하는 포스팅의 형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기록을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모두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 책이 사실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기록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형태 중에 하나인데 책 이외에도 사실 요즘에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런 포스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우리가 SNS뿐만 아니라 블로그, 홈페이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소통의 방식으로 간편하게는 좋아요 혹은 하트를 누르거나 이렇게 대부분 이미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오늘날에 되다 보니까 그렇게 손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깊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 횟수나 그 활발함은 이제 더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소통의 깊이, 그러니까 뭐 정말 어떤 영역 하나를 막 들이파서 한 권에 몇백 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느낀 그냥 단순한 하루의 그냥
감정 그래도 좋고 아니면 내가 그냥 새로 발굴한 맛집 같은 정보여도 그래도 되는 그냥 그런 정도에서 우리는 되게 가볍게 어떻게 자기의 하루를 기록하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당연 익숙해진 형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록의 습성과 이제 왜 기록하고 우리는 기록을 어떻게 해왔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 이제 약간 이 챕터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볼까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는가 기록의 도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록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관련된 댓글을 남겨주신 경아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네. 경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이상하게도 펜으로 다이어리에 글을 쓸 때와 블로그에 글을 쓸 때 글의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경우엔 무엇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서도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약간 저는 볼펜으로 쓸 때와 수성펜으로 쓸 때도 약간 기록하는 그 느낌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또 타자를 쳐서 블로그에 쓸 때도 또 느낌이 달라지고 그게 되게 확연하게 주제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미세하게 그 표현되는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그 볼펜하고 연필 두 가지 종류를 가장 선호해서 쓰거든요. 선호해서 쓰는데 보통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가지고 있는 7년의 기록을 담은 그런 노트들은 딱 한 종류의 노트와 한 종류의 볼펜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매해 같은 노트를 쓰시기 때문에 바뀐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새해가 되면 또 새 노트를 사셨나 보다 하죠 저는. 시커먼 노트를 쓰죠. 네네. 날짜도 한 브랜드의 그 뭐라고 하죠? 그 하나만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한 브랜드의 또 노트. 미니멀리스트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모으다 보면 약간 뿌듯함도 느끼는데 이제 보통 볼펜으로 쓰는 그런 저장하는 형태의 기록 말고 일상적으로 그냥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뭘 쓸 때 회사에서 쓸 때 혹은 할 때에는 연필을 주로 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오히려 연필을 쓰세요? 네, 연필을 쓰는데 연필을 쓰고 그거를 뭐 지우개나 이렇게 지우기 용이해서 연필을 쓰는 게 아니라 연필로 쓰고도 쭉쭉 긋고 뭐 볼펜을 쓰듯이 똑같이 쓰는데 그 연필이 주는 게 오히려 약간 생각을 좀 더 많이 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좀 더 유연하게. 예, 유연하게. 그래서 뭔가 전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연필을 쓸 때 오히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연필로 쓴 모든 종이들을 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2시간 내내 미팅을 해서 쓴 연필로 쓴 문서는 대충 이렇게 썸머리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문장 떼서 컴퓨터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다 쓰레기통으로 가는. 봄봄님의 기록에 관련된 습성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약간 정리를 워낙 좀 잘하시는 타입이에요. 어딜 가도 약간 그 물건의 배열과 정리 이런 거를 각 워낙 맞추는 거. 예. 잘하시는 타입인데 뭔가 기록을 메모를 하거나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정리하고 남겨둘 때도 이렇게 그 지난 기록이나 그런 자료들을 가차없이 정리하시는 약간 그런 타입. 저는 약간 이제 못 버리는 좀 쪽이라면 전 너무 잘 버리죠. 그래서 가끔 저한테 약간 자료를 다시 예전 자료가 그렇죠. 필요해졌을 때쯤 꼭 그럴 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작년 자료 좀 저희 아카이브세요. 이러면. 제가 아카이브 안 해놓으면 우리 둘 다 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더 못 버리는 거예요. 나까지 버리면 우리한테 자료는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의 습성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제가 하는 게 정말 기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난 너무 이런 것들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고 다 버리는데 그냥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막 떠오르는 걸 그냥 끄적끄적 하는 거에만 그치니까 기록을 하는 행동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이 기록인 근데 것인가. 뭐 남기기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니까 기록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정의하고 의미를 찾아본다면 정말 이 머릿속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기능이 약간 기록에 또 있기 때문에 뭔가를 꼭 남겨서 막 후대에 누군가가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것만이 기록이 아니지 않을까. 내 개인의 기록이라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한번 담아내는 그 행위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또 기록이니까 또 버리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기록의 도구를 얘기하면서 사실 그 도구가 글로써 표현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되기도 하고 영상, 음악 다 다양한 그 매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 뭐 예를 들자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도 계속 얘기했죠. 연필이 될 수도 있고 펜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에 할 수도 있고 노트북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이외에도 사진 같은 경우도 뭐 핸드폰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또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캠코더랄지 요즘은 그 액션캠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로 많이 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록을 그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기록의 도구가 뭐가 있나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다 보니까 느껴진 거는 뭐 글을 쓸 때도 연필, 펜으로도 쓰지만 핸드폰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사실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영상도 핸드폰으로 찍죠. 음악도. 그러니까 모든 기록의 도구를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매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는 스마트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완전히 이렇게 체화돼서 완전히 이렇게 들어와 있는가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약간 도구들을 나열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도구라는 게 꼭 이렇게 뭐 펜이나 노트 이런 식의 도구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기록의 도구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내가 뭔가 기록의 행위를 할 때 어떤 내 감정이나 감각, 의식 같은 것들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록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딱 기록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해서 생기는 이런 필요한 상황이나 어떤 그런 흐름, 뭔가 환경 같은 것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기록을 주제로 이제 이화를 진행을 하기로 해서 책을 하나 사서 읽어봤어요. 너무 준비성 철저하신 것 같아요. 너무 지식이 제가 얕아가지고 뭐라도 안 읽으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읽어봤는데 이제 한 반 조금 더 넘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필명인 것 같아요. 달열이라는 분께서 쓰신 기록자의 방이라는 책을 샀어요. 약간 독립서점들 쪽에서만 파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분은 전체적으로는 기록자의 기록에 대해서 쓰지만 약간 사회적인 메시지가 좀 주요하세요. 근데 이제 책 초중반에 이제 기록자의 어떤 도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어떤 기록자로서 본인의 도구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쓰신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안경이랄지 뭐 담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뭐 옷도 있어요. 본인의 옷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도구들을 쓰셨는데 인상적이었던 거는 기록의 도구 중에 하나로 빙식을 꼽으신 거예요. 빙식 어떤 의미죠? 얼음 빙자에 먹을 식자? 한식. 음식식 아닌가요? 무슨 식이죠? 먹을 나 알아. 식. 나 갑자기 또 우리 무식함이 드러나서 어떡하지? 영감소인데. 아무튼 먹을 식? 음식을 음식이 먹는이 아니라 얼음을 먹는 빙식. 이게 나에게는 하나의 기록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가 한숨이라면 얼음은 충전이다. 뭐 이런 말씀을 쓰시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약간 그래 기록의 도구에는 뭐 펜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의 의식적인 도구들도 그러니까 나한테 너무 피부 같은 옷도 그 옷을 입어야 만약에 기록할 수 있고 내가 글이 잘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의식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정리하거나 뭐 기록을 할 때 좀 카페를 찾아서 카페인을 좀 섭취하는 그래야 좀 마음이 정리되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각자에게 약간 의식적인 도구들도 존재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의식적인 도구라고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커피 역시 각성을 위한 카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저는 뭔가
타이핑을 치거나 볼펜으로 글을 쓰거나 뭘 할 때에도 미간을 자꾸 두드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미간을 두드리면 막 생각이 앞머리로 나오는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생각아 나와라. 기록해야 된다 막 이런. 그래서 막 이렇게 미간을 계속 두드리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떤 그런 행동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행동적인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약간 지금 봄봄님께서 저를 약간 음흉한 눈빛으로 웃으면서 쳐다보시는 아는 습성이 하나 있으신 것 같은데 뭔지 왠지 알 것 같은데 약간 뭘까요? 전 약간 제가 좋아하지 않는 저의 습관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창피하고. 뭔가요, 봄봄님? 머리를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그 여성분들 중에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는데 약간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정신 사납다고. 근데 저도 모르게 약간 아니 오히려 어쩌면은 그런 거예요. 내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고 있다는 거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 하고 있을 때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집중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뭔가 생각을 하고 빨리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약간 집착적으로 막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사실은 좀 고치고 싶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아이디얼리스트를 시작하고서는 좀 줄어든 부분도 있죠. 재밌어가지고. 그쵸, 재밌게 하고 즐겁게 내가 해서. 막 억지로 뭘 해야 되지는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습성이죠. 제가 너무 많이 그동안 봤었던 모습이었나 제가 봐요. 너무 많은 힘든 과정들을 보여드렸네요. 우리가 지금 뭔가 사진, 그 영상, 음악 같은 기록의 도구 외에도 의식적 도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 도구라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새로운 발견이네요, 이것은.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도 뭔가 의식이라는 거를 주제로 정리를 뭔가를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준비할 때의 의식도 있는 거고 뭐 기록할 때의 의식도 있는 거고 다 각자만의 약간 루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뭔가 내가 그걸 해야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언어로 다 글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내 감정, 내 감각, 내 추상적인 생각들을 글은 사실 한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내가 표현해낼 수 있는, 내가 아는 선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글은 쓰면서 곱씹게 되고 하다 보면 약간 정제되고 어쩔 수 없이 함축적인 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게 글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봤을 때 뭐 그래서 너무 함축이 됐을 경우에는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글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그런 영상이나 이런 다중적인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다차원적인 매체로 갈수록 뭔가 내가 다 보지 못한 것까지도 그 영상에 담기는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내가 찍을 때 느낌이 또 다르고, 그걸 찍고 나서 다시 확인할 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쵸, 미처 이제 내 시각으로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 시각을 포커스해서 봤던 거 이외에 다시 봤을 때는 그 주변의 것들까지도 다른 정보들을 또 볼 수도 있고, 사진 매체는 또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오히려 뭐 약간 비주얼적인 어떤 기록의 매체들은 정말 내가 보지 못한, 그 글과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적인 요소를 지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은 내 안의 거를 다 담아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축약하고 여러 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상은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부분도 있고, 뭐 편집이나 이런 과정은 물론 훨씬 더 힘들지만 더 다차원적인 어떤 상상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록의 습성과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봄봄님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록을 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기록을 하는 어떤 행위 자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약간 기록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기록의 하나의 가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보면 나도 기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기록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런 기록의 습성이나 도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 수 있는 논의가 되는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피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기록이라는 주제를 사실은 아이디얼리스트가 작년부터 많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뭐 매거진이며 뭐 리포트며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의논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끼리만 얘기했을 때까지만 해도 기록은 어떤 펜으로 남기는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저도 이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아, 기록은 어쩌면은 남기기 위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기록을 어떤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한번 이 시대에 맞는 기록의 의미 그리고 나한테 맞는 기록의 의미는 좀 다른 거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약간 의미나 어떤 재정의를 또 약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개념적이고 큰 형태의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저희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어떤 습성과 도구라는 이야기로 나눠서 해봤는데 그 기록이 가진 어떤 형태의 것들에서 더 얘기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확장돼서. 그렇죠. 네, 저희가 그거를 좀 다음번에는 관련해서 그 이야기들 좀 더 이어나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서 다음번에 약간 기록과 관련된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불소소,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소 3화에 대한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소소 3화에는 기록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요. 뮤지엄이나 도서관 그리고 뭐 서점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 한번 짚어주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뭐 내가 아는 기록의 공간, 나만 아는 기록의 공간, 뭐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서재 같은 것도 기록의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록의 공간, 장소라는 그 카테고리의 다양한 화두들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록하는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같이 소통을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이라는 주제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약간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오늘은 습성과 도구로 얘기했다면 이제 다음 화에서는 약간 장소에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는 기록과 관련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그 티저라고 나가는 게 있어요. 보통 방송을 게재하고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의 티저로 이제 공지를 하면서 이제 다음 화에는 뭘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예고이기도 하지만 의견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댓글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불소소,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불소소는 유튜브와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SNS 채널은 스티밋과 네이버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셔도 되고, 너무 긴 내용이다 이러면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IDEAL 짝대기를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중간 바를 다시! 넣고요. 네. 다시가 그렇게 기억이 안 나. 다시 list@naver.com ideal-list@naver.com L이 2번 들어갑니다. 다른 이 아이디얼리스트를 이미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L을 부득이하게 하나 더 넣고 했죠. 네, 의견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2화를 진행해 봤는데
사실 1화보다 더 떨렸어요. 왜냐면은 이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의 이 얕은 지식이 만천하에 들어갈까봐 너무 불안하고, 우리가 이제 또 그 기록을 주제와 그 속성별로 막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더라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2화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명히 지난번 1화 방송을 하면서 다음 2화는 1화보다 더 나은, 더 안정된 목소리와 마음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1화보다 더 떨었어요, 지금 2화를.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에 앉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나 지난주보다 잘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앉자마자. 하는 순간 뭐였지? 왜 이러지 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번에 기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이제 연장된 기록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덜 긴장하고 편안하게 네. 얘기해볼까 봐요. 방송을 할 수 있지 쉽지 않을까. 않지만. 그래서 분명 이제 꼭 이번에는 다음 주는 2화보다 나은 3화로 돌아올 네, 것을 여러분. 약속드릴게요. 2화인데 더 긴장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 응원의 댓글과 함께 많은 들어주셨으면. 네,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2화를 오늘 들려드렸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리고 봄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